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은 자유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방송을 찍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벌써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의 마무리를 저와 같이 여러 가지 뭐 이슈라든지 뉴스, 브리핑 같은 것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앞으로 이런 상승 방향성이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은 반전이 나올 때가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추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유방송을 통해서 자료 없이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코비드 19의 실시간 현황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의 확진자가 1100만 명이 지금 돌파가 돼 있고, 오늘 하루 동안에 전 세계 확진자가 16만 명 정도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코비드 19이 만약에 가을까지도 이게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에서 좀 발생되지 않을까. 이게 뭐 RNA 구조라고 해서 변이가 쉽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코비드 19에 대한 동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오늘 하루 확진자만 해도 54,650명이에요. 5만 명이 돌파했고, 4월 달에 우리가 정점을 찍었었어요. 정점을 찍었고, 정점으로 제가 알기로는 38,000명. 하루 확진자가 거의 한 38,000명을 이제 정점을 찍고 나서 그때서부터 주가 지수가 부양 정책들이라든지 양적 완화로 통해서 계속해서 주가 지수가 반등폭에 가파르게 올라왔었고, 제가 저번에 수요일 날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점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4월 달에는 38,000명에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는 코비드 19의 환자가 셧다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봉쇄령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 추세에서 이 주가 지수가 올랐더라면, 지금은 또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판이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하루 확진자가 저번에 4월 달에 정점 기대치를 넘어선 5만 4천 명이 됐고,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뭐 하루 확진자가 막 10만 명도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의 파우치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하루에도 한 10만 명이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봉쇄령이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점에 대한 거는 신기록을 세웠고, 지금 현재 하루 확진자가 54,650명에 좀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 지금 러시아, 브라질도 좀 심각해요. 브라질도 하루에 확진자가 44,000명. 2위를 현재 달리고 있고, 러시아, 인도, 영국, 뭐 스페인, 페루 등등등 해가지고 오늘 하루 확진자만 해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코비드 19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이러한 코비드 19이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번져나가고, 우리가 우려했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시금 셧다운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거는 이제 아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셧다운 봉쇄령 여파 터졌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처음에 코비드 19이 터지고 이 각국 국가별로 봉쇄령이 떨어지고 생긴 조약을 맺은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실물 경제가 완전히 축소가 됐고 마비가 됐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이게 유사하게 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제가 저번에 4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또다시 만약에 2차적으로 재확산이 되고 셧다운이 되면은 이거는 진짜 누구도 이거를 제대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때서는 진짜 정말 이게 진짜 대공황의 시초 아니냐, 100 몇 년 만에 찾아오는 대공황의 또 다른 모습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 섞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걱정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쟁이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코쟁이들이 정신을 못 차렸는데,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조선 비즈에서 나오는 뉴스인데, 먼저 감염이 되면
상금을 주겠다. 상금 주겠다. 미국 대학생들의 철없는 코로나 파티. 이 코쟁이들이 정신을 못 차린 애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 뭐 미국의 엘라베마주의 대학생들이 코로나 감염 내기를 건 파티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일부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 19에 먼저 걸린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이른바 코로나 파티를 연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또라이인 것 같아요. 또라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태에서도 지금 뭐 이게 본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되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철역에서도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많이 국민들에 대한 정서가 예민한 상태이고,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는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일부 대학생들이 이러한 상금을 내기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쭉쭉쭉쭉 내려가면 코비드 19 환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파티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환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파티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감염된 사람에게 파티 티켓 판매금을 주는 조건이 걸렸다. 야, 이건 진짜 이 미친놈들이죠. 이거는 미친놈들이다. 그쵸? 이 정서가 약간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볼 수 있겠고, 이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사항이다. 목숨을 건 내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모습들이 늘어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렇게 정신 나간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경제에 대한 정상화들이 뒤로 밀려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코로나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올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수요일부터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 우상향하고 있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게, 수급권이 큰손 수급권이 아니라 짤막한 개인들의 수급권이기 때문에 한번 주가 지수가 확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급권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많이 투자를 했고, 지금 증시 부양을 각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부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만큼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꺾이고 정말 제로섬 게임처럼 누군가가 먼저 이러한 사태 파악을 빨리 해서 점점 이거를 다시금 투매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에 대한 여파를 조금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올 때 비중을 조금씩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거는 뉴시스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인데, 지금 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 연구소 소장님이 지금 보면은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쭉 내려갔고 브리핑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돌연 변이가 전염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 변이가 자꾸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RNA 구조에 대한 특성이 쉽게 말해서 감기라고도 볼 수가 있대요. 우리가 감기가 완치가 안 되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감기라는 거는 우리가 백신을 맞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 해도 다음에 이게 RNA 구조 때문에 변이가 돼서 또다시 감기가 걸리고 또다시 새로운 감기가 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감기가 완전하게 종식되지 않는 거는 이런 RNA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계속해서 변이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의사협회지와의 인터뷰 최근 발표된 스크립스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직 논쟁이 있지만 이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를 더 잘 복제할 수 있게 만드는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잘 복제되고 더 잘 전염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뭐 외부의 스파이크 구조 단백질의 영향을 미쳐 인간 세포로 더 잘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밝혔고 이 돌연변이 감염자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다. 전염성은 확실하게 높여졌지만 뭐 이게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사람이 더 아프게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염성이 더 빨라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지금 이 가을이 다가오면 벌써 여러분들 벌써 가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7월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진짜 빠른 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것도 지금 벌써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빠르게 4개월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7월부터는 새로운 더 독한 코로나가 온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늘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도 오늘 하루에 확진자가 63명으로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건강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 뭐 단계적 경제 재개 정상화를 중단하거나 철회했다. 이 말도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고 신규 확진자가 지금 현재 하루 사이에 5만 명을 넘었고 이에 최소 23개 주가 단계적 경제 재개 정상화를 중단하거나 철회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셧다운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맥도날드 여러 가지 미국의 회사들이 지금 셧다운에 들어가고 이게 점점 더 번져나가는 추세다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급락을 늘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비드 19의 돌연변이 발견이 되고 뭐 쭉쭉 내려가서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더 변이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 일본, 호주, 벨기에, 영국, 독일 등 전 세계 16개국에서 분석한 유전자 염기설과 비교한 결과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는 뭐 큰 독성에 대한 변화는 없이 전염성이나 이런 빠르게 퍼지는 이런 쪽으로 이게 변이가 되고 있지 이 아이의 특성 자체를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고 새로운 악재 이벤트가 또 뭐냐면 미중에 대한 갈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고 지금 홍콩 보안법, 국가보안법이 시행이 됐고 이제 이게 아예 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홍콩이 이제 중국 아래에 이제 중국으로 됐는데 홍콩이 이제 중국의 국가로서 아예 바뀌어졌고 지금 시위를 만약에 할 경우 만약에 민주화 시위를 한다. 민주화 시위를 할 경우 최대 이게 30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산당이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이래서 문제가 있다. 미친 나라, 사회주의 국가는 완전 fucking 미친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미친 사상이고, 지금 뭐, 자유 독립 체제로서 자유에 대한 이러한 뭐 사익을 존중하고 추구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고, 민주주의로서도 이러한 것들을 사익을 지켜주는 것들이 민주주의인데, 지금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서 30력에 대한 징역을 먹인다라는 것 자체가 공산당은 이미 좀 미친 이런 사상인 것 같고요. 지금 이래서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맞서는 법안을 지금 현재 상원의원에서는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쭉쭉 내려가서 최근 미국 상하원이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홍콩 자치법을 의결한 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넘어가서 미국 상원에 이어 지난 1일 상원은 홍콩 자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정식으로 발효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발의가 되면은
또다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냉전이 지속될 것이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이라든지 제재안이 발의가 되면서 앞으로 증시는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후폭풍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자유방송을 키면서 여러 가지 좀 요약적으로 말을 하면은 일단 4월 달부터는 코비드-19, 코로나19가 정점이 됐었었고 하루에 대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었던 것 뿐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짝 효과에 불과했고 앞으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코비드-19이 지금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사망자가 더욱더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방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고 이거는 다음 주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사이드카가 나온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차라리 지금 같은 재확산 시기에 주가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게 이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이 추세에 대한 반응을 빠르게 캐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셧다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항공산업도 다시금 문이 닫는다라고 하면 그때 좀 늦죠. 만약에 그렇게 되기 전에 이건 조금 위험할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낮추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부양정책 7월달 말에 부양정책이 제가 나온다라고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양정책이 빠르면 7월달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나도 크게 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지수가 이렇게 하방에 대한 압력 없이 조금씩 반등을 할 때 비중을 낮추고 셧다운에 대한 그러한 방향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셧다운이 재개가 되면 이 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코비드-19이 터졌을 당시 이전보다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 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당장 이런 주가 지수는 정상적이라고 보진 않는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바짝 유동성 효과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유동성 효과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제로 금리인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재테크 자산을 위험 자산에다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은 유동성에 대한 반짝 효과이지 추가적으로는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걸 훨씬 더 정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았을 때는 최대한 한 종목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 파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조금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제 인생 중에서 종목이 요번에 삼성중공우였나요? 삼성중공우 인생에 있어서 그게 누가 말을 했더라. 인생에 있어서 종목 내 인생의 최고의 종목들은 몇 번 안 온대요. 최고의 종목들이 인생에 있어서 뭐 3번인가 5번밖에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 종목들을 3개에서 5번짜리를 다 잡으면은 정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 확보를 누리는 완전한 대박을 치는 거고 최고의 종목들을 3번에서 5번을 놓치면은 아예 그렇게 큰 기회는 잡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로저스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짐 로저스가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 이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짐 로저스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최고 종목은 몇 번 안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식하면서 참 대박이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주가 지수가 올랐던 삼성중공우였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주가가 44,000원, 뭐 5만원 돈 가던 주가였습니다. 5만원 돈까지
주식이 갔던 거고 요번에 올해 3월 달에는 최저가가 31,400원이었네요. 31,400원이었지만 주가 지수가 도대체 며칠 한 14일, 15일 보름 동안 상한가를 쳐서 96만 원에 도달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가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수익률이 1431%까지 상승을 했네요. 1431%까지. 진짜 이런 종목들이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종목이 이런 종목인 것 같아요. 1431% 정도에 대한 수익률.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것도 유리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크고 변동성도 크고 투자에 대한 매매 패턴 너무나도 많죠. 단타도 있고 뭐 상따 먹기도 있고 뭐 수급 테마주 먹기도 있고 수급주도 있고 뭐 정치주도 있고 이 매매 패턴은 다 달라요. 이게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한테 잘 맞는 스타일이 있는데 뭐 스윙 투자, 장기 투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최대한 뭐 단타를 잘 치는 사람들은 뭐 이 정도 수익률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홈런할 수 있는 주식을 찾는 것도 이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한테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웬만해서 대박주를 찾아드리고 싶어서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익률을 벌었었고 제가 옛날에 이 종목을 아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인데 사실은 이 리더스 코스메틱이 원래 이름은 산성 LNS였습니다. 산성 LNS. 제가 항상 주식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곤 하는데 산성 LNS라는 종목이었는데 원래는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골판지. 박스 소재의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2014년도쯤에 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사업 분야를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그게 바이오가 아니라 화장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화장품으로 한참 이때 상품을 추가를 했었고 사업에 대한 품목을 추가를 했었고 근데 이 화장품으로 추가하기 전에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무슨 붐이 불었냐면 이 중국몽이 불었습니다. 완전히 차이나 드림이라 해가지고 중국에 막 계속해서 따이공들이 와가지고 다 사가고 중국 쪽에다 팔로만 막 넣었으면 사업 대박치는 그러한 차이나 드림이 한참 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봤을 때가 2013년도였어요. 이 종목이 한 2만원, 만 얼마 갔을 때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지수가 봤을 때 원래는 이 종목이 막 4,000원짜리 이런 소형주였습니다. 뭐 2,000원, 2,500원, 4,000원, 최고가 찍었을 때 25,000원. 여러분들 주가 지수가 25,000원까지만 찍더라도 이 종목 진짜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얼마까지 갔냐? 12만원까지 도달을 했다. 12만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까 삼성중공 우에 대비해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420% 정도까지 상승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420%까지.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이런 황금주들을 계속해서 찾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황금주들. NC소프트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리딩을 했을 때 2017년도, 2018년도만 해도 주가 지수가 막 5만원 돈에서 깔짝깔짝 되고 막 7만원 돈에서 깔짝깔짝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객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차라리 그냥 카카오에다가 장기 투자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투자하신 고객님들이 지금에서 저한테 다시 와서 다시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다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고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이 주식이 사고팔고 하기 힘드니까 이런 황금주만 잘만 찝어주면은 감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차라리 이렇게 장기적인 관망에서 가더라도 저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점까지만 팔아도 수익률 실현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연도별로 따졌을 때 2014년도에 686% 정도 성장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420%까지 성장을 했으니까 수익률로 따지면은 아까 삼성중공업이랑 마찬가지로 1000%대의 수익률이 나온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알짜배기, 황금줄을 낳는 종목들을 찾는 게 저도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찾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찾는데 요번에 저는 하나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 뭐 10개 중에서 하나만 찾아도 대박인데 또 이 10개 중에서 이 한 종목이 정말 황금주냐 이런 것도 알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 산업이 언제 어떻게 대박이 대박이 되고 거품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테마로 엮여서 급등을 하는 거는 정말 알지 못한다. 이런 것만 알고만 있어도 대박을 치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종목을 찾아봤지만 이번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한 종목이 저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신규 종목으로 들어간 제가 어제 신규 종목을 하나 들었어요. 손절을 치고 신규 종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4%대에서 5%대의 손절을 아쉽게 치고 나서 신규 종목을 들어간 상태인데 이 신규 종목이 저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황금주의 가능성이 몇 프로냐 봤을 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60%밖에 안 되지만 차후에 사업 경영인들이 이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어떻게 잘 상품화를 시키고 만들어서 그 큰 시장에서 도입하냐까지가 문제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이 황금주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힌트는 여러분들이 꼭 회사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대형주 위주로 스윙을 치다 보니까 좀 수익성이 떨어져서 단타 이제 소형주로 단타를 좀 칠 계획인데 아무튼 수익 면에서도 계속해서 빠르게 고객님들한테 좀 드렸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황금주들을 앞으로 찾아가는 습관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몇 종목 계속 몇백 종목을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만 잘 찾아서 수익률만 보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 2019년도 때까지만 해도 54%대까지 수익률이 나왔네요. 한 해에 54%대까지 수익률이 나왔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2020년에 들어서는 93%대까지 지금 현재 수익률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런 말이에요. 차라리 1년 동안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아 가지고 내가 10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단타 쳐도 되죠. 하지만 내가 100%의 수익률을 못 만들겠다. 그러면 한 종목에만 이렇게 가지고만 있어도 타이밍이 잘 맞춰서 가지고만 있어도 이러한 수익률을 안정적이게 챙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투자에 대한 전략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자유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한 신규 종목이 다음 주에 숏을 받아가지고 슈팅을 받아서 한 번쯤 크게 양봉 한번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성장주다 보니까 확실하게 믿음이 갑니다. 이번 신규 종목은 제가 옛날에서부터 계속 눈독 들었던 종목이고 저가 대비해서 지금 100% 이상 올라온 종목이긴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성장 동력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꼭 살펴보면서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코비드-19의 건강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